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계획적으로 벌인 짓으로 보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남편 50살 박모 씨 부부가 전남 여수에 있는 섬을 찾았는데요. 밤 10시쯤 선착장에서 박 씨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미끄러져 이 바다로 빠집니다. 당시 차 안에는 아내 47살 김모 씨가 타고 있었는데요. 직접 김 씨가 119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건은 단순 해상 추락 사고로 끝날 뻔했는데요.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여유롭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남편은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바다에서 꺼내보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습니다. 또 기어는 중립 상태였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차량 뒤쪽 창문을 7cm 정도 내려놓은 게 이 남편이 일부러 차가 빨리 이 바다에 잠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직전 2달여 사이에 아내에게 보험 5개를 들게 했는데요. 혼인신고 뒤에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했습니다. 해경이 확인해보니 아내 김 씨가 사고로 숨질 경우 남편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남편 박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수상하게 여기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남편이 미리 섬에 들어와서 범행 장소를 답사한 점입니다. 해경은 살인 혐의와 차량 매몰 혐의를 적용해서 박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기 이름을 찾아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 없이는 새로운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조국의 미래며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입니다.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찬란한 봄을 기원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 없이는 새로운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한국어로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In Brunei, majority of us used to say hello with Assalamualaikum, and then in reply to Assalamualaikum, we used to say Waalaikumsalam. Waalaikumsalam. 네, 저희 나라 말로 이제 안녕하다는 인사가 알살람 알라이쿰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와살라 알라이쿰. 왈라이쿰살라입니다, 의사님. Waalaikumsalam. 저희가 인사하면은 준비흡수라고 합니다. 네, 준비흡수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도 사용합니다. 후에 인사말은 슬라맛 바탕라고도 자주 사용합니다. 다 같이 슬라맛 바탕. 감사합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아, 갑자기 눈물. 얼마나 군대 갔다 올게요.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바로 이병열차 안에서 주인공 김민우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예. 90년도에 그 이병열차 안에서가 노래를 부르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군대를 가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훈련소까지 따라와서 가지 말라고. 네. 뭐 훈련 받는데 그 편지 전달해 달라고 막 부탁하고 네. 이병수 아저씨들한테 막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워낙에 제가 짧게 활동하고 군대를 가서 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를 얼마의 활동을 기억하냐면 90년 5월에 데뷔했어요. 사랑이 뿐야로. 예. 그리고 90년 8월에 군대 간 거예요. 3개월 활동한 거를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일 뿐야가 가요톱10 5주 연속. 그러면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럼 제가 훈련받는 사이에 이병열차 안에서가 제가 없는 도중에 5주 연속해서 연속 10주. 그리고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어머님이 나와서 한 번 받고 트로피, 윤상이 나와서 한 번 받고. 근데 그때는 군대 계셨고. 훈련 받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친구가 나와서 받고 매니저가 받고 이래서 5주 연속 하고 이제 저는 군대에서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훈련소에서 이렇게 제 이병열차가 어떻게 됐나 보다가 그때 그 상사님한테 네.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 군장 차림으로 연병장 돌면서 이병열차 안에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사랑일 뿐이야. 저희가 김민우 씨 모셔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노래가 일단 데뷔곡이죠. 90년이요. 90년도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노래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노래로 그 KBS 가요톱10에서 네, 5주 연속. 뭐 이 질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께서 또 몸이 좀 안 좋아하셔서 네, 그렇게 그럼 어떤 사연이었죠? 혈구 탐식성 림프절 부종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약이 따로 없고요. 이미 그게 이제 발견되면 늦었는데 일주일 만에 집사람이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제 곁을 떠났죠. 근데 이제 가장 그 힘들었던 사람은 물론 저지만 남겨진 딸이 9살짜리 민정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민정이한테 저는 이제 엄마가 해외여행 갔다라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민정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어요. 중환자실에 엄마가 지금 있고 민정이를 만나려고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엄마가 너를 못 만날 수 있어. 근데 민정아, 아빠는 너한테 속이고 싶지 않아. 엄마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민정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집에 못 가고 그 병원 옆에서 숙소 잡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떠났죠. 30대 중반에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서부터 딜러 일을 시작을 했는데 승승장구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녹음실이 폭파하면서 옛날에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것들로 녹음실을 차려서 부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꽤 됐어요, 그 부채가. 그 돈이 뭐 한 수억 원 됩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한 1년 만에 다 갚았으니까. 예. 영업을 해서. 수억을 1년 만에? 그게 이제 저희 젊었을 때 기록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는 앉아서 잤어요, 잘 때도. 서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술 먹고 다음날 회식하고 그러면 누워서 자면 다음날 못 일어날까봐 앉아서 자켓 벗고 자고 그리고 회사 나오고 정말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일즈 팀장만 7년을 했고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매장에 최전방에 또 앨범을 또 준비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언제쯤 이 노래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3월에 녹음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마 3월에 준비를 해서 빠르면은 한 5월이나 6월 정도면
면은 작업이 다 끝나고 실제로 이제 나오는 시즌은 이제 곡은 3곡입니다. 네. 싱글로 3곡으로 해서 에코브릿지라고 최백호 씨 노래 그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쓴 친구랑 그다음에 최백호 선배, 김태원 선배 이렇게 해서 저랑 친한 지인들인데 네, 이렇게 해서 앨범 준비하고